2023학년도 수능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 최명희의 쓰러지는 빛. 현대소설. 뭐 지문도 그다지 읽기 어렵지 않았고, 그다음 문제도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봅시다.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거 뭐 밤이 깊어지면 이제 뭐문 닫고 가네요. 그 모양을 이만큼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 그죠? 퇴근하는 모양, 그런 걸 보게 되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 리어카에 켜져 있는 불빛 등을 말하는 거겠죠. 카바이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불빛이 마치 난간에 무슨 꽃등불을 달아놓은 것처럼 뭐 요요하였다. 뭐 이것처럼, 그러니까 뭐 비유. 음.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다. 나의 어머니죠, 그죠? 나의 어머니. 그 사람들이 유명하네요, 그죠? 어머니가 유명했다. 모르는 사람들도 곧 알게 되었다.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도 하늘 높이 자라서 저기만큼 걸린 매곡교 다리목에서도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올려다 볼 만큼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워낙 우리 집에 있는 나무가, 그죠? 자기 집에 있는 나무가 워낙 크게 자라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계속 이제 오동나무집 아주머니 이렇게 불렀네요.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 뒷집에 떨어져 싹이 나고, 어느 해 바람에 불려갔는지 그보다도 먼 건너쯤에도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동나무 계속 퍼지네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어디였냐? 내 집이죠, 나의 집.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부른 겁니다. 그죠? 내가 이제 부른 거죠.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일단 동네 자체가 가난한데 뭐 그런 어떤 그런 호사다, 그죠? 그렇게 부르는 어떤 낭만 같은 거다, 그죠?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하시고 작천에 친정어머니를 남겨두신 채 신행 후 뭐 전주로 돌아와 맨 처음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천변이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뭐 여기 왔다는 얘기겠죠. 독립을 했다는 얘기지. 천변이었다. 동네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음, 앞쪽으로는 흰 모래 둥근 자갈밭을 대부른 시냇물이 흐르며 좋은데?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30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다. 이거 좀 빈한한 동네였다.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 물론 우리도 이제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내고 울타리를 바꾸었으나 그저 운막처럼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얽은 후 풍우나 피하자는 신용으로 지은 집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집 짓는 것도 막 콘크리트 해가지고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대충 만드는 거다. 그죠?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는 계속 자라난다. 6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그간 꽃이 피었다. 음. 그 나무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이거 먼저 자랐다는 얘기죠.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한 나무를 구해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죠. 그걸 이제 구해다가 앞마당에다가 심었다. 이거 뭐 심을 때는 내 나이랑 비슷하겠네, 그죠? 심으시면 기념이라고 웃으셨다는 아버지. 처음에는 저게 자랄까 싶었단다. 그러던 게 이듬해는 키를 넘더라. 음. 해마다 이름 보면 아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결에 손수건만 해지고, 그러다가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부낀다. 잎이 되게 커지는 거죠, 오동나무 자체가. 그리고 가을에는 봄에 그다음 초여름 가을, 그죠? 는 종이 우산만큼이나 넓어지는 것 같았다. 하늘을 덮는 잎사귀, 그 무성한 잎사귀들,
그 잎사귀 서거기는 소리가 골목 오기 천변까지 들리는 성 싶었다. 천변, 그죠? 천변이 뭐 자기 살던 데 아니었나?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그 나무가 이렇게 자랐다. 그게 그런 얘기죠. 잘 자란다. 오동나무가 또 잎이 크다. 뭐 그런 얘기였고, 뭐 계절에 따라 점점 자라나가지고 잎이 많이 커졌다. 그런 얘기였으니까. 계속 보면 어머니는 물끄러미 이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그 집에서 이제 물이 보이는 모양이죠. 냇물. 그죠? 문득 고개를 돌려 영익이는 다녀갔지. 영익이 하고 물으셨다. 영희가 동생이죠. 동생입니다.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물으셨다. 사흘이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한 3일 정도 전에 이제 물으셨고 이제 내가 대답을 한 거겠죠.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 참 어머니 지금 거기 불 지금 저기 그죠? 불빛 배에는 저 산마루에 절 저기가 영익이 있는데요. 그 뭐 산에 밤인데 산도 보이고 뭐 시골 뭐 냇물도 보이는 집인 모양이죠. 인데요. 나는 동편 산마루의 깜빡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무심한 듯 물었다. 아니다. 그건 승암사라고. 중바위산이 아니야. 그에 공부하는 데는 오른쪽이다.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이다. 여기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는 눈을 들어 어두운 밤하늘에 뚜렷한 금을 긋고 있는 산줄기를 바라보셨다. 산은 검고 깊었다. 동생 영익이 벌써 2년째 그 산 속에 절에서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그리고 그저께 집에 내려왔었네 그저께. 그죠? 한 2, 3일 됐다 그랬잖아요. 3일 정도 됐다 그랬으니까.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내가 하고 무슨 말을 이어려다 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었다.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그때 영익이 말끝에 맺힌 숨소리 뭔가 좀 답답한데 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뭘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흡하고 내 가슴에도 얹혀 아직도 내려가지 않는 것만 같았다.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다. 그죠? 공부가 뭐 잘 안 되나? 우리가 이사기로 된 집의 구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면이 세 개로 바뀌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이거 지금 오동나무가 자라는 그런 거 쭈쭈쭈 그죠? 그런 얘기 거기 얽힌 얘기들. 그다음에 요건 이제 동생 그 영익이 그죠? 우울한 영익이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요건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이사갈 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의 구조는 지극히 천박하였다. 우선 대문이 번화한 도로 변으로 나 있는 데다가 오래되고 낡아서 녹이 쓴 철제 대문이었다. 그것은 잘 닫히지도 않아 비그턴이 틀어진 채 열려 있었다. 그리고 마당은 거의 없다는 편이 옳았다. 그나마 손바닥만한 것을 시멘트로 빈틈없이 발라 놓았고 방들은 오밀조밀 붙어 있어서 개수만 여럿일 뿐 좁고 어두웠다. 일반적으로 뭐 안 좋죠. 집 구조가 지금 새로 올 집이 지금 안 좋네요. 뭐가 그죠? 그 중에 한 방은 아예 전혀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았다. 그것도 원래 창문이었는데 아마 바로 옆에 가게를 이어내느라고 막아버린 모양이었다. 그 가게란 양품점으로 레이스가 많이 달린 네글리제와 여자용 속옷, 스타킹 따위를 고무 인형에 입혀 세워놓은 곳이었다. 이거 뭐 그냥 뭐 말 그대로 이제 속세 그냥 뭐 자연이랑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이런 데는 기존에 있던 집은 뭐 이렇게 뭐 저기 뭐 냇물도 보이고 뭐 산도 보이고 하는데 이건 뭐 채광도 안 되고 별로 안 좋다 그죠? 확 느껴지죠.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가게를 중심으로 앞뒤에는 양품점들이 늘어서서 서 있고 그 옆에는 양장점, 제과소, 음식점, 식료품 잡화상들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마찰음, 무엇보다 무엇이 부딪혀 떨어지는 소리, 어느 악기점이선가 쿵쿵쿵 울려오는 스피커 소리, 이거 뭔가 계속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끼익하며 숨 넘어가는 자동차 소리, 이거 뭐 이렇게 전혀 좋은 느낌이 안 들죠? 좋은 느낌 안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집은 아스팔트의 바둑판, 홀라기과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에 건방이라도 쓸려버릴 것처럼 위태해 보였다. 이건 대놓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 올 집이라고 그 집 문간에 웅숭거리고 서서 철제 대문 사이로 안을 기웃거려 들여다보는 우리들은 어쩐지 잘못 알아든 참새들 같기만 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불편하고 뭐가 좀 안 좋네요, 그죠? 그런 그대로 이제 이사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그죠? 이게 뭐 오동나무 쭉쭉쭉 자라나는 그런 거 과정들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뭐 동생이 뭐 그 뭐냐 그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 그다음 요거는 뭐지 이사갈 집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 그죠? 볼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죠, 읽기가.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 않는다. 그쵸? 영익이 약간 뭐 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을 이러다 말고 그냥 산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한 거지. 뭔가 우울하고 막 그죠? 말도 없고. 근데 자기 상황을 알고 있죠, 그죠? 집의 상황을 뭐 이렇게 뭐 이사 날짜를 결정되었다라는 말을 들었고 듣고 난 뒤에 아무 말 없었으니까 상황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고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맞고, 그죠? 2번 어머니는 만약에 자기 생각을 분명히 드러냈으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합격해가지고 막 좋은 집에 데리고 갈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죠?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하든지, 아 내가 그냥 공부 그만두고 이제 장사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뭐 어중간하게 뭐 이러고 있다.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그 근황을 궁금해한다. 출가는 했죠. 절에 가서 공부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소식이 끊긴 게 아니죠. 3일 전에 왔다 간 거지. 그죠? 그래갖고 어디 공부하는지도 알고 있는 거니까 소식이 끊겼다고 하면 안 되죠. 근황도 알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 동생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니야 그거 말고 오른쪽이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안 거지. 그죠? 틀렸고. 시장 안의 가게들,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시장 안의 가게들은, 밤 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여기는 밤 늦게 안 하고 밤이 깊어지면 문 닫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틀렸고. 5번, 천변은, 그 천변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네요. 천변. 천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터잡은 곳이 천변이었다. 여기 뭐, 앞쪽으로는 물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있고, 뭐, 그죠? 배산임수, 뭐 좋은 곳이네요. 천변은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번화한 동네 아니죠. 번화한 동네 아니고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답은 1번. 28번. 이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A. 뭐 이만큼 서서와 바라보면 A에서 이만큼 서서 그 모양을 이만큼 서서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퇴근하는 모습, 그죠? 장사 접고 이제 퇴근하는 모습. 그 이만큼 서서 와 이제 바라보면은 서술자가 나가 대상을 그 뭐 이렇게 이 상해 시장 안의 가게들 그 사람들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 그죠?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으면 그렇죠? 이거 바라보니까 막 이만큼 서서 딱 바라보니까 이거 보이더라 그 얘기니까. 지각할 수 있는 위치다. 맞죠? 2번. 호명하는 말을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하여. B. 그러니까 각각 문단의 서술. 각각 하나의 문단의 서술. 한 문단, 두 문단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 따로따로 서술했기 때문에 그 호칭이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 그죠? 딱 눈에 딱 띄네요. 그죠? 바로 배고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왜 이렇게 불렸습니까? 자기 집에 오동나무가 아주 큰 게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C. 나와 우리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뭐 지금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뒷집에 떨어져 사기 나고 어느 해 바람이 불려 나간지 그보다 더 먼 집에도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거 썼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여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그죠?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맞고 D. 동네였을 것이다를 보면 D의 동네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려져 있고 앞쪽으로는 흰 모래, 둥근 자갈밭을 대부른 시냇물이 흐르며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30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에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 30년 전이니까 난 모르죠. 난 모릅니다. 근데 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네였을 것이다를 보면 서술자가 과거 상황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그죠? 추측의 의미를 담아서 서술하고 있죠. 맞죠? 했을 거다 같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추측이다. 이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에 사흘 됐나? 그러니까 뭐 영익이는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다. 한 사흘 됐나? 지금 어머니랑 나랑 대화하는 거겠죠. 이게 이제 뭐 지금 뭐 뭐냐 그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명시하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죠? 내가 대답했다. 뭐 사흘이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셨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고기는 무거워 보였다. 참 여기 어머니 지금 불빛이 배는 산마루 절 여기가 있는데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랑 나가 하고 있는 거지.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어머니일 거니까. 그 엄마가 나한테 뭐 높임말을 쓰지는 않을 거니까. 나가 한 거겠지. 그죠? 명시하지 않았지만 여기 이만 보면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 걸로 보인다. 대화의 상황에서 말한 이와 서술자가 다르지 않죠. 지금 이 대화 자체는 이 대화 전체 이만큼 전체 대화에서 어머니와 나의 대화다. 그죠?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가 지금 라는 말이 있었고 어머니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5번, 29번. 윗글의 오동나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동나무에 대한 이해죠. 1. 나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다. 일단 경험적 대상은 맞고, 그다음에 뭐 계절적으로 그죠. 봄, 여름, 가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자연스러운 변화, 세월의 흐름. 이게 맨 처음에 작았는데 점점 커져서 뭐 저쩌고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세월의 어떤 느낌도 들어있죠. 세월 감각이 들어있습니다. 답 1번. 2번. 가난한 마을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다. 오동나무를 팔아갖고 돈을 번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주. 경제적 기반 아닙니다. 어머니가 결혼 후에 심고 아니 이제 아버지가 심었다 하지 않았나? 뭐 막대기로 한 나무 지팡이만한 한 나무를 구해다가 심으시면 기념이라고 우시셨던 아버지죠. 아버지가 심은 거지. 어머니가 심은 게 아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을의 특징에 부합한 별명을 자기 마을에 붙일 때 적용한 단서이다. 동네 사람들이 마을 이름을 벽오동촌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이거 나가 이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부른 거죠. 동네 사람들은 그냥 엄마를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라고 부르었을 뿐이죠. 마을 전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붙인 게 아닙니다. 5번. 아버지가 자식을 얻은 기쁨을 이웃과 나눌 생각에 기념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나를 낳으시던 해 나무를 심었으니까 생각에 마을 곳곳에 심지 않았죠. 내 집안 우리 집에다 심었는데 그게 막 점점 커져가지고 막 씨를 퍼뜨렸다. 상징적 기념으로 맞겠지만 기념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뭐 이웃과 나눌 생각으로 이제 곳곳에 심은 건 아니다. 저절로 이제 퍼진 거지. 30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 아닌 것은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집의 구조, 주변 환경, 거주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내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쌓은 경험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죠.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았던 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죠. 다른 집들도. 쓰러지는 빛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사할 집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집은 뭐 오동나무도 있고 뭐 뭔가 좀 경험도 있고 쌓여 있고 뭐 아빠가 심은 아버지가 막 마당에 심고 막 퍼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여기서는 집은 얘기 없었고 이쪽에서 이사 갈 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막 뭐가 안 좋네요. 그죠? 뭔가 부정적인 얘기들만 잔뜩 있죠. 뭐 소음이 들리고 뭐 창문 채광도 안 되고 통풍도 안 되고
천박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의 정서적 반응 보여준다. 봅시다. 1번. 봅시다. 1번 나가 천변집에 살면서 추억을 형성해온 시간들은, 천변집에서는 뭐 추억이 쌓인 것이 맞죠. 시간들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집이, 만약에 기존의 집이 이 사람 그 주인공의 기존의 집이 뭐 이런 데서 시끄러운 곳에 살았었다면, 뭐 그냥 똑같은 데로 이사 가는 데 대해서 뭐 그렇게 불편함 느끼지 않았을 텐데, 기존에는 막 물이 흐르고, 그죠? 냇물이 보이고 막 산이 보이고 막 이런 어떤 뭐 울타리 있고 뭐 이런 이렇게 막 자연에 있던 그런 집에 살다가 뭐 이런 데 시끄러운 데 가니까 부정적으로 불편하죠.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죠? 현재 상황을 불편하게 여긴다.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집이 좋았기 때문에, 자연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 보기랑도 어울리죠. 보기랑도 어울린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집에서의 경험, 그런 것들이 현재의 집, 이사갈 집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거죠. 느낌에 대해서. 옛날 집은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좀 엉망이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2번.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집을 고쳤다? 집은 중간중간에 집을 고쳤다, 그 얘기니까. 그 바탕으로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는 것에서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겠다. 여기 본문 어디에도 이거 막 이런 낯선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막 적응해야 되겠다, 뭐 친숙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이 안 보이죠. 뭐 이렇게 시끄럽고 했지만 뭐 문 닫으면 그래도 좀 조용해졌고, 아니면 뭐 슈퍼랑 뭐 편의점이 가까워서 막 그래도 사 먹기는 좋겠네,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뭐였냐면, 내가 뭔가 잘못 온 것 같다, 이상하다, 나 참새 같다,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뭐 적응을 잘해보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친숙해지고자 뭐 했다 이런 거 전혀 안 보입니다. 그죠? 단서가 없어요. 이런 단서는. 3번. 서걱거리는 소리. 서걱거리는 소리는 뭡니까? 잎사귀가 서걱거린다. 그러니까 오동나무. 그죠? 서걱거리는 옛날 집. 과 이제 불규칙한 마찰음. 이게 현재 이사갈 집에 드러나는 집 주변 환경의 차이. 두 집에 대해 나아가 느끼는 친밀감의 차이. 그죠? 이게 서걱거리는 소리는 친밀감이 느껴지고 아주 추억들이 잔뜩 쌓여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추억도 없고 막 시끄럽고 뭐, 그죠? 뭐가 채광도 안 되고 뭐 안 좋은 어떤 친밀감이 없죠. 내가 뭐 잘못 온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4번. 창문을 막아버린 방은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는 속성으로 인해,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과는 다른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요. 기존의 집은 뭐였습니까? 냇물도 보이고, 냇물도 보이고 막 산도 보이고, 그죠? 산마루에 깜빡이는 어떤 뭐 절도 보이고 이랬잖아요. 이랬는데 막 무슨 채광도 안 되고 막 창문도 없어 막, 그죠? 그런 데는 이게 다른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왜 다른 정서적 반응이 왜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집이 자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랑 지금 이사갈 집이랑 그 비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기존의 집이 만약에 이런 시장통에 있었으면, 여기 이런 데서 살았었으면 뭐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하네 이렇게 했을 텐데, 조용한 데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데 가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서가 생긴다라는 거죠. 다른 정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요인이 되는 거죠. 그죠? 5번. 우리들의 상황이 잘못 날아든 참새와 같다라고 한 것은, 어색하고 이제 낯설다는 얘기지. 변화될 거주 여건을 낯설어하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내죠. 참새들 같다. 그죠? 비유적. 뭐뭐처럼 지규. 그죠?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낯설어하는 심리, 비유적. 맞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른 게 어렵기 때문에 뭐 현대소설은 어렵지가 않았네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